그러니까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세게 나와 있는 거를 재무적으로 걸을 때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대 양봉 매집 이런 것들인데 그 시장을 관통하는 주도주를 결국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수급이 몰려. 그러면 어떤 기법을 가져다 붙여 다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지금 완전 양극단으로 갈려 있는 상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년에도 과연 좋을까? 일단 올해 대부분 좋았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물려 있는 종목들은. 근데 내년에 과연 성장률이 얼마큼 나올까? 또는 거래량으로 뭔가 삼성전자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거래량이 언제쯤 나올까? 또는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지금 매집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저는 삼성전자도 괜찮고 지금은 사실 팔 때가 아니라 그죠. 모아가야 될 때 된 거죠. 예. 그걸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런 거는 효성TNC 이런 거는 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받쳐줄 게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때도 7% 나왔는데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콜이거든요. 너무 쌌으니까 한번 쫙 올라가는. 포스코도 가끔 나올 거고 이런 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격이 뭐 이평선이 너무 멀어졌을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좀 줄이는 정도. 뭐 공매도 나왔던 물량들이 커버링 나왔을 때 정도. 그 정도니까 이럴 때는 좀 엑시트를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럴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으로 갈까 하고서는 그렇죠. 이제 들어오거든. 저가 매수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때가 이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여전히 하락과 수렴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막바지 부분에 있는 게 드디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거의 끝나가요. 그러네. 네, 카카오도 거의 끝나가고요. 매집이.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게 나와서 좋았던 거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얘는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변수는 좀 있죠. 네, 변수는 좀 있는데 또 대선 전국이라. 그렇죠. 예, 여전히 변수는 있고. 아직은 내년 1분기까지는 변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매집되고 있는 것도 뭐 다른 거 한두 개 더 좀 보여줘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자연스럽게 갈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 장표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한국은 내년에 결국은 성장률이 물음표가 여전히 붙어 있어요. 기저효과가 아니라 역기저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러면 시장 대비 무조건 내년에 종목들을 봐야 될 거는 교집합을 봐야 되는데 시장 대비 무조건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무조건 그냥 내년 성장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20년에서 21년 성장률보다 21년, 22년 성장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세게 나와 있는 거를 재무적으로 걸을 때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대 양봉 매집 이런 것들인데 저도 우연치 않게 요 뒤에 책 저자분이신가요? 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너무 똑같아서 저도 희망을 발견한 영상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 핫하게 떠오르시는 분인데 네. 여기 그냥 한번 영상에 제가 네, 그랬는데 그 이제 코인 탄다고 하죠. 한번 이제 실어 가는데 저도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었던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완전히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매집에 대한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구나. 다만 이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 깡통을 아직 한참 모자게 잡았네. 한 10번은 더 잡아야 되나? 네, 그 생각도 들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 찾아보면요. 리포트를 보시면 요즘에 퀀트 리포트들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LNF도 보면 올해 많이 성장하기는 했는데 내년 성장률이 일단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올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나 벌었고 내년에도 좀 줄긴 하지만 이만큼이나 버는데 주가가 이 명분으로 쉰다고? 근데 한국 시장은 좀 그럴 확률이 좀 높다는 선반영됐죠. 네, 선반영됐다는 거죠. 성장률 곡선이 이렇게 좀 둔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심해서 봐셔야 되는 거고 제가 빨간색 2개 해놓은 거 있죠. 보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5래 별로 매출액은 떨어져요. 근데 내년 성장률이 확실하게 늘죠. 왜냐하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중국 수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더디하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거든요. 그러게. 네.
올해도 매출 성장률 25%, 내년에 57%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했었던 NC소프트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거는 그때 물타기도 해도 되겠다라는 관점, 그래서 같은 관점 말씀드렸던 거고, 하고 게임즈는 지금은 좋지만 내년 일단 실적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로,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 당장 훅 팔아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분명히 가다 보면 언제든지 실적에 대한 변수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예상치보다 올라간다.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33%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추정치가 나올수록 뭐 50%, 60% 이제 상향된 리포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반전될 수 있겠죠. 이거를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예상치들이 꺾여져 있는 애들 중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금부터 예상치가 좋아졌던 일단 애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 애들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두산퓨얼셀 한번 봐볼까요? 두산퓨얼셀을 보면요, 지금 당장은 재미없어요. 네. 이게 그 수소 테마 맞아요. 네. 연료전지 관련입니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근데 또 많이 보면 월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가긴 했죠. 네,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5배 정도 오르긴 했네요. 이 보면 이제 여기 흐름이거든요. 이거. 네. 최근에 여기 흐름 보면 이런 것들. 확실히 매집이 확실히 좀 보이죠. 매집이. 네, 매집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단인 거예요. 이렇게 이 큰 박스로 놓고 봤을 때 요 사이에서 한 45,000원에서 5만 원, 10,000원 범위 내에서의 지금 한 중간 정도 가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기서부터의 접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차피 장기평선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내년에 실적에 대한 것들은 지금 추정치 나와 있는 건 좋고 그 다음에 분명히 뭔가 이게 사들어가는 듯한, 이게 빨간색 양봉이라는 거는 장대 양봉일 때만 이 대량거래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쉴 때 거래량이 없으면 괜찮다. 쉴 때 거래량이 없으면 괜찮다. 그럼 또 빵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또 안정되고 시장의 순환매로 그 수소 관련 테마로 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또 빵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수소 섹터로 테마가 몰리는, 수소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 명분이 생기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그럴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사서 기다리면 그동안 모아졌던 에너지가 모이면 모일수록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랑 같은 사례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거죠. 그때. 지금은 아니고 여긴 거예요. 이거. 이때가 이제 멕시코 수주였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됐다라고 봤던 거고, 이게 사우디 수주였습니다. 이게 두 개가 사우디 수주. 매집의 패턴은 다르지만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잘못 봤네. 여기네.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집과 이제 주가는 충분히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매집과 매집이 있었고 명분이 생긴 거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명분도 생겼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사서 마냥 기다릴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정말 확률이 높은 기다림인 거죠.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퓨얼셀도 마찬가지예요. 두산퓨얼셀도 지금은 기다리면 충분히 있을 만한 거죠. 무조건 실적도 턴이 될 것 같고 일단 전망차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누군가 계속 사들이는 누군가 이분은 이제 개인 투자 이분은 이제 세력이라는 말 쓰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주가 전망을 밝게 보는 그렇죠. 주포 그 뭐라 그럴까 매수세들 매수세라고 하는 게 좋죠. 네, 매수세. 근데 이제 이건 분명히 이제 누군가 계속 사들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보는 거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마냥 기다리는 것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그 명분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 수가 있어요.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정부 일정이라던가 그다음에 글로벌 동향이라는 걸 보면 언제쯤 이 관련된 시장이 개화가 되고 언제쯤 모멘텀이 있을 거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예상이 어렵고 하는 그런 변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를 찾아 나가시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바텀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퓨얼셀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발견을 했어요. 딱 봤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왔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찾아보고 이 실적은 어떻고 내년 전망치 어떻고 앞으로
이 당장 내년 실적이 성장률이 좋게 나와. 그러면 이 산업이 속한 이 주식이 속한 산업을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산업 리포트를 보는 거예요. 산업 리포트를 보고 산업 자체가 팽창하는 산업인지 또는 사양 산업인지 보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페이크도 되게 많아요. 페이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무조건 장대 양봉이라고 되는 케이스도 적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케이스가 웹젠.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냥 5대5 확률에 베팅을 그렇죠. 하는 거네. 그래서 이걸 접근법 자체가 바텀업이고 차트를 일단 기반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재무적으로 공부를 해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약간 격한 표현을 써야 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지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지기? 네, 손절이라고 하죠. 아, 손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스 하단에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깨지면 이게 그죠. 왜냐면 아래 네. 지지선이 없잖아요. 없죠. 네. 진짜 그 공매도 하시는 분 아까 그 효성TN 뭐였죠? 아까 효성 TNC. 효성 TNC였죠. 효성 TNC 같은 경우도 그 가장 뭐 몇 가지 얘기하는데 21선을 생명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21선 아래에서는 21선을 뚫는 게 엄청 힘들다라고 보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단기 수익 매매 또는 종가 베팅 매매, 종가 매수 매매를 할 때는 21선 돌파 자리에서 많이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그 안에 분봉의 패턴,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봉의 매집을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단기 매매, 장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슈퍼게이밍 형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식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로 그냥 귀결이 돼요. 주식은 메커니즘이다. 결국은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고 단기 매매를 잘 하려면 기법 사실 찾아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건데 저도 기법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엄청 공부 많이 했고 그 성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잃어버린 성배. 아, 성배를 성배가 있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성배가. 근데 결국 뭐냐면 종목 피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목이 좋으면 종목이 좋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시장을 관통하는 주도주를 결국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그러면 어떤 기법을 가져다 붙여 다 맞아 들어가요. 근데 완전 소외주들, 근데 완전 시장에서 잊혀져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들어가죠. 거기서 깨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법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뭔가 기법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의 선택이에요. 종목 선택. 종목이 돼야 기법이 다 들어갑니다. 그 종목의 그 선택 주요 포인트는 결국은 수급이 올 수 있는 그렇죠. 이슈나 이슈. 이유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게임 주식들을 기법으로 적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타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틀려요. 확률이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수익이 성공이 돼도 이게 매매 횟수를 누적해 가면 누적해 갈수록 실패 확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센 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센 놈이 결국 주도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에서 놀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좀 희미해져 버렸죠. 네, 게임도 물음표 붙고 지금 보니까 관련 이제 그 가상화폐 주식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어떤 종목을 찾는 건데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떻게 찾냐 하면 모든 HTS에서 검색식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의 10년, 20년 헛짓거리예요. 20년 헛짓거리? 그죠. 20년 헛짓거리. 제가 미연. 천천히 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하라고. 네. 왜냐면 여기서 화면에 캡처하게. 근데 저거 엄청 많이 보여드렸지만, 쓰는 거 2개밖에 없어요. 네, 쓰는 건 제가 주력으로 쓰는 건 2개밖에 없고요. 결국은 러프하게 종목을 찾아내서 세부적으로 보는 거 다 눈으로 다 확인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쓰는 2가지만 알려주면 되겠네, 그럼. 그래서 지금 같이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난 걸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일단 저점이니까 이런 그림을 찾고 싶다. 이런 그림을 찾고 싶다. 딱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양봉을 보면서부터 우리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하는 방법, 매일 하는 걸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거래량으로 보면, 왜냐하면 작은 종목도 거래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거래 대금을 봅니다. 아, 거래 대금. 네. 검색을 할 때. 그래서 거래 대금을 여기서 찍으면, 이거는 모든 HTS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1거래량이죠.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1억이니까 저는 기준을 150억부터 보기는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건 300억 이상부터예요. 1, 10, 100. 이게 3억이죠. 30억, 300억. 네, 300억 하고 9 이렇게 하면 오늘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왔던 종목은 다 나온 거죠. 네,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뿅 하면 158개나 돼요. 근데 문제는 아, 맞네. 대형주들은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락한 것도 나옵니다. 하락한 거 나오죠. 그래서 다 파란불인데.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겠죠. 그럼 이 중에서 과연 뭐가 기준봉일까? 이제 기준봉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등락률, 주가 등락률 보면 되죠. 영봉전이 오늘이거든요. 영봉전, 영봉전 대비 영봉이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 이상만 보자. 시가 대비 종가로.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는 무조건 올라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온 것 중에서 양봉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금 요 그림과 비슷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가하면 두 개만 겹쳐도 되죠. 그러면 확 줄죠. 네, 확 줄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거래량 조건도 넣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살 때는 사는데 엑시트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작은 애들은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시가총액을 한 번 더 넣을게요. 저는 시가총액은 개인적으로 2천억 이상만 놓고 봅니다. 왜냐하면 2천억 이하는 리포트도 잘 없고 20억, 불안하죠. 200억, 그죠? 10억, 100억, 2천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4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40개, 오늘은 40개밖에 안 나왔지만 하락이 많아서 시장이 좋은 날은 100개 이상도 나와요, 사실. 100개 이상도 나오는데 여기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더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을 더 높이셔도 되고, 그다음에 나는 너무 큰 건 싫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삼성전자 이런 건 안 살 거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200억 이상, 2천억 이상, 뭐 예를 들어서 3조 이하, 30, 300, 3천, 3조. 네. 수정. 이렇게 하면 지금 41개지만 또 줄죠. 네, 또 줄죠. 그리고 난 여기다가 조건을 뭐 ETF 제외, 스펙, ETN 뭐 이런 거 다 우선주도 제외해. 다 제외하고 하면 줄까요? 25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잖아요. 25개. 하루에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히 보면 한 50개까지 볼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밤에 이 정도는, 이건데 숙달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봅시다. 이 정도로 나왔어요.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봐야 될 건 이만큼이다. 나온 거죠. 제가 약간 이제 쉽게 오늘의 대량 거래 찾는 법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쉽죠. 진원생명과 이제 그러면 이게 하나씩 다 돌려서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를 하나씩 누르면 이제 차트가 바뀌니까 그죠. 그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인가 그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얘기한 이 뒤에 이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이 책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가운데서 10분을 뽑아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무료로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이 왜 꼭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댓글로 좀 다시면 그 가운데서 10분을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좋겠다. 그러니까 댓글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세팅한 거랑 좀 달라가지고 네.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 합니다. 이렇게 11점 오늘 26일이죠. 네. 26일 수급 이렇게 들어온 거를 매일 정리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쫙 있잖아요. 저장이 매일매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관심 종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전체 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죠. 되네. 이제 연동되네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거래량도 봐야죠. 오늘 그렇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일 기준으로 300억 이상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거 대비했을 때 너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래서 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 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이렇게 있네. 되면 있죠. 왜냐하면 다시 봉쇄로 들어가면
그렇지. 이제 다시 포장지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인터넷 쇼핑을 그렇죠. 많이 할 테니. 그다음에 뭐 이제 연말 쇼핑 시즌도 이런 이슈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죠. 최근에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고 에티너 인베스트 이런 게 의미가 있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게 뭔가 그럼 얘는 창소사니까 얘네들이 투자한 게 뭐가 대박이 났나? 뭔가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코미팜 이런 것도 뭔가 이제 제약바이오니까 좀 큰 거 말고 좀 이름 있는 거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이죠. 이게 오늘 이런 거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별로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결국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결국은 이 기를 모았다 이게 터트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계속 쭉쭉 이어져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해볼 만해요. 대주전자 재료는.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점 대비해서 거래량도 줄어있는 상태에다 신고가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딱 적당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세가 더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 좋고요. 랩지노믹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 매집을 해왔죠. 이런 것들도 있고 거래 정지됐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비덴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비덴트도 참 개인적으로 아깝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거 나오길래 계속 제 관종에 다 있었는데 확 가버렸.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알서포트 이런 것도 다시 이제 비대면 다시 뭐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미투원 이런 것도 소셜 카지노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진단키트 오늘 보면 다 진단키트나 오늘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에요. 한국BNC 얘도 그렇고 SK케미칼 이런 것들도 좀 이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K카도 그렇고요. K카 보시면 K카가 진짜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 이 패턴이었어요, 진짜로. K카가 이게 워낙에 지금 차트도 짧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제 좀 보기 힘들지만 요날 되게 좋았거든요. 요날 되게 좋았습니다. 요날. 그리고 앞에 매집도 있었고 상장 초기부터. 근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거와 비슷한 관점을 잡았던 게 포인트 모바일이었어요. 포인트 모바일. 그저께인가 이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단기적으로 좋은데 뭐냐면 이것도 쭉 당겨서 보면요. 제가 아직 여전히 포기를 못하는 게 상장 초기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어요. 근데 물량이 빠지질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대 주주가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슈 있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한 이 정도 되는 거래량만 요 정도라도 한번 나와주면 여기서 거래량만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물타기로 되는 신호를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게 완전 너무 개별주가 되다 보니까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딱 나와주면 또 얘기는 또 차트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 다지는 모습이 다지는 인거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거래가 말랐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거. 지금은 살 사람 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실적이 뭐 대외적인 뉴스가 나온다던가 또는 명분이 나온다던가 그러면 팍 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K카 이런 것들은 최근에 뭐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이슈 외국계에서 리포트 나오면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을 보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커버리지하는 리포트도 좀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들이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개별주라서. 그래서 제가 사실 포인트 모바일 이후에 중소형 개별주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이런 주식 가지고도 충분히 칭찬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종목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누가 샀느냐는 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샀다라는 팩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샀다라는 팩트 자체.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회사 내용 몰라도 매매할 수 있는 거죠.